이제 좀 저희가 공부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수학 공부 좀 간단하게 한 다음에 정말 요즘에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69시간 알고 계시죠? 69시간에 대해서 이제 총장님께서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네. 노동 일타 강사를 했는데 네. 여러분 길거리 가면 뭐 프라카드에 69시간 뭐 죽음의 과로 사회, 네, 제가 갖고 왔습니다. 대통령은 칼퇴근, 네. 노동자는 과로사, 69시간 네. 근무제, 한번 띄워주세요. 온갖 저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저게 갑자기- 저런 것은요. 네. 광우병 괴담하고 또 같아서 그래서 네. 저 69시간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네. 산수 공부를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에 간단히 얘기하고 네. 시간이 모자라면 이 다음에 한 번 더 얘기 드릴게요. 한 번 네. 들어서는 잘 몰라요. 그쵸. 1번. 네. 우리나라는 네. 이 법정 근로 시간이 있습니다. 법정 근로 시간. 법정 근로 시간 딱 두 가지예요. 1번. 네. 일일 8시간. 이게 법정 근로예요. 그다음에 주 40시간. 이걸 법정 근로라고 얘기합니다. 네. 나머지는 월 얼마 몇 시간 막 이런 것은 이 분기별로 1년에 몇 시간 이건 법정 근로가 아니에요. 왜냐? 한 달이면은 28일도 있고 30일도 있고 31일도 있어서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주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일을 연속 11시간씩은 반드시 휴게 시간을 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하루에 연속해서 휴게 시간이 11시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수당은 법정 수당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어떻게 되냐? 휴일 수당 50%를 가산해 줘요. 여기 자영업 하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 무슨 수당이냐? 야간 수당이 있어요. 야근이죠? 연장 수당. 예, 연장 근로 수당이에요. 네. 그다음에 또 있는 게 심야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심야가 야간. 요게 네. 야간인가요? 네, 네. 심야가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예요. 이게 50%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다 합치면은 150에다가 원래 있는 100%에서 250%까지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는 게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체계예요. 그러면은 요 법정 시간과 휴게 시간과 휴일에 입각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네. 어떻게 되냐면 69시간이 저게 왜 잘 안 맞냐? 네. 어떻게 나온 겁니까? 하루가 네. 24시간이에요. 24시간에서 아까 근로기준법에 11시간 휴게 시간을 줘야 된다 그랬죠? 24시간에서 11시간을 빼면은 13시간이 남아요. 네. 그 연속 휴게 시간 11시간을 예. 빼면 13시간이 그러면 남습니다. 13시간을 일시킬 수 있어요. 날마다 13시간. 왜냐하면 11시간은 반드시 휴게 시간을 줘야 되니까. 네. 이렇게 탁상 머리에서 누가 만든 거예요. 네. 그러면 13시간을 일을 시킬 수가 있죠. 그럼 하루에 13시간을 일 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4시간마다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 시간을 줘야 되니까 예. 30분, 30분, 30분 세 번을 주면 어떻게 해요? 1시간 반이 나옵니다. 1시간 반이 남아요. 네. 요걸 빼면은 11시간 30분을 일을 시킬 수 있어요. 대충 계산한 거예요. 네. 약. 그러면 11시간 30분을 일주일에 하루 휴일을 줘야 되니까 6일을 곱하면 어떻게 해요? 69시간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69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마치 현 정부가 이렇게 일하라고 69시간을 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69시간이 맞냐? 안 맞아요. 안 어떻게 안 맞냐? 맞습니다. 네. 12시간을 해야 1.5 하면은 이게 60 맞는데 여기는 1시간이 남잖아요. 4시간마다 30분 휴게 시간이 주면은 그럼 이 1시간의 휴게 시간은 몇 분이겠어요? 약 7분 30초가 돼요. 제가 다 계산했어요. 그래서 69시간은 약 69시간.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69시간을 일하라는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네. 이론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계산해서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광우병처럼 한다면은 네, 이렇게 된다. 미국이나 영국의 라는 거죠. 노동법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한대로 일시킬 수 있어요. 시간이라는 다른 나라는 이 근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나라만 마음대로 일시킬 정해져 수 있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일본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네. 주 몇 시간 일 시킬 수 있겠어요?
85시간 일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11시간을 왜 못 시키냐? 출퇴근해야 되잖아요. 11시간 중에 양쪽으로 1시간씩 빼면은 이 시간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69시간을 다 일시켜서 국민을 과로사시키는 것처럼 네. 선동을 하는 거죠. 것은 여러분 네. 광우병 선동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이게 또 시간을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만 꽂혀서 이제 화가 나는 거거든요. 마치 네. 윤석열 정부가 뭐 국민을 혹독하게 일을 시킨다 이제 이렇게 69시간 막 국민을 막 뼈빠지게 예. 일시켜가지고 다 그냥 죽음에 이르는 과로사 사회를 만든다는데 여러분 이렇게 일하면요 아무도 그 회사에 들어가지 않아요. 안 들어가죠. 계산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미국이나 영국처럼 노사 자율로 이르자. 네. 그런 나라는 어떻게 하겠어요? 노사 간에 이제 계약서를 쓰겠죠. 아니 노사 간의 자율이니까 네. 이 이론대로 하면은 네. 하루에 24시간 일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죠. 예. 네. 근데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내가 네. 또 얘기해 볼게요. 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왜 틀렸냐? 여러분 아까 연장 근로 50%, 휴일 근로 50%, 심야 50%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이것도 뭐냐면 맞습니까?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간도 안 시키고 요새 식당 보면은 네. 브레이크 타임에다가 9시만 되면 다 불 꺼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이 취지는 8시간을 일을 하고 몸이 피곤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감이 많거나 불가피하게 한 4시간 더 일 좀 해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50%를 더 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주겠어요? 8시간 일할 때도 피곤해 죽겠는데 4시간은 거기다 업애니까 너희가 피곤한 추 보상을 주는 게 50%예요. 청취자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요새 IT 업계, 네. 간호사, 지하철 같은데 철도, 4조, 3교대 낮에 자고 쉬고 저녁에 이제 밥 저녁에만 먹고 일해요. 저녁에만. 일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네. 저녁에만 일하면 어떻게 해요? 다 쉬었잖아요. 그래서 8시간 쉬고 일에 더 힘들기 때문에 연장을 해준다는 이 취지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런 50%가 사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현대 사회는. 왜냐하면 낮에 쉬었으니까. 그렇죠. 낮에 일하는 사람이랑 똑같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수출회사 같은 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밤에 미국은 낮이잖아요. 밤에만 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낮에 쉬고. 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이런 규정도 그래서 옛날에 네. 정말로 2차 산업이 장치 산업 시절 때 있던 법이에요. 이 법대로 한다면은 네. 내가 여러분한테 또 얘기할게요. 법대로 얘기한다면 청취자 여러분 회사 다 다녀봤죠? 점심시간 1시간 주죠? 네. 그게 합법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안 들어봤죠? 법에 국민노조에서만 들을 수 있어요. 네. 합법 아니에요. 왜냐? 법에는 네. 근로기준법에는 점심시간이 없습니다. 점심시간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네. 근데 모두 잘 모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을 근무하면은 30분간 휴게 시간을 줘야 된다. 이렇게만 규정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30분은 뭐예요? 후불제예요. 30분간 녹초가 됐으니 4시간 일했으니 30분 쉬어라 이렇게 된 쉬었다, 거예요. 일을 해라. 그러면 4시간 일하고 30분 쉬고 그다음 또 4시간 일하고 30분 다 끝난 다음에 사무실에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퇴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점심시간 여기다 주는 거예요. 4시간하고 이렇게 끌어다가. 이것은 사실상 합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죠? 이건 관례라고 얘기하고 그냥 노사가 합의해서 했겠죠. 그쵸. 왜냐? 네. 법에는 이런 조항이 없어요. 없습니다. 4시간 일하고 30분 휴게 시간을 줘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갑으로서 땡겨다가 1시간 밥 먹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안 맞는 것도 굉장히 많고 사무직 같은 게 어떻게 해요? 다 8시간 다 일해요. 컴퓨터 창 켜놓고 뭐 옆에 아가씨하고 네, 내가 다 쇼핑도 봤어요. 하고, 채팅도 채팅하고 하고, 네.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뭡니까? 주식이에요. 네. 주식창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근무 시간에 검색하고 하죠. 자기- 누가 감시하지 않잖아요. 자기 휴가 갈 네. 때 그 맛집 알아보고 있어요. 아니 제가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막 나쁜 나라니 뭐니 맨날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69시간 이거는 이론상 그렇다는 것이 69시간을 뭐냐면 막 시켜가지고 네. 막 죽도록 일시키자 이렇게 모으는 것은 광우병 선동과 똑같다. 그렇습니다. 이거 계산상으로 그렇게 얘기한 네. 거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일본은 후진 사회죠. 왜냐하면 85시간 일시킬 수 있고 네. 미국은 영국은 노사 합의해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노동자는 자유롭죠. 힘이 약하니까 힘 강한 사용자가 너 밤새 일해. 그러면 찍소리 않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 왜 이것을 노조에서 반대했냐? 또 솔직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것까지 하고 네. 이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네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일주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일하면 돼요. 하루에 8시간씩 일합니다. 여기는 휴일이에요. 어떻게 해요? 주 40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급을 요새 공기업 기준으로 해서 얼마 잡을까요? 3만 원 잡으면 8시간 하면 얼마 받습니까? 38에 24, 24만 원이죠. 네. 24만 원 곱하기 5일 해봐요. 얼마 나오나요? 24 곱하기요. 120만 원입니다. 120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4주면 얼마겠어요? 480만 원이에요. 네. 근데 이것을 계산해 볼게요. 4주로 계산하면은 이것을 자기들 말대로 69시간으로 계산해요. 그러면 여기를 69시간이면은 아까 얘기했죠. 11시간 반이라고. 11시간 반을 계속 시켜요. 그러면 이게 몇 시간? 69시간이에요. 이게 둘째 주예요. 이게 첫째 주, 둘째 주. 그러면은 이게 셋째 주에는 어떻게 해요? 69시간을 계속 했으니까 29시간만큼 놀 수 있잖아요. 29시간. 그래서 이날 쉬고 그래도 38에 24 5시간 남죠. 이날 3시간이라고. 이날 8시간이래요. 그리고 넷째 주에 또 8시간씩 일합시다. 이러면은 주 40시간. 그래서 이 4주에 4, 4, 16, 160시간을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론상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면은 이렇게 쉴 수 있잖아요. 근데 노동조합에서는 야, 이게 쉴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걸 현실화시켜서 거꾸로 사용조들은 이렇게 못 시키죠. 왜냐하면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핵심은 뭐냐? 24만 원인데 여기에는 야간 수당이 50% 더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3만 원씩 계산해서 2시간 반을 더 하면은 3만 원이 더 되죠. 시급 3만 원이니까 7만 원 정도 되죠. 2시간 반 3만 원 6만 원에다가 7만 5천 원 곱하기 50% 계산하면은 한 12만 얼마가 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것을 못 쉬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봉급이 여기에서 야간 근로 한 게 빠지니까 좋은 회사 다니는 MZ 그 노동자 사람들 우리는 이거 반대해요. 이 얘기는 뭐냐? 봉급이 줄어드니까 우리는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맨날 노동조합에서 얘기해요. 우리나라가 제일 불가촉 천민이 일 많이 하는 게 자영업자인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노동조합들이 선전해요. 가장 장시간 노동이라고. 그럼 장시간 노동인지 아닌지 요거 계산하고 맞추려고 그래요. 1년에 며칠이에요? 365일이죠. 그러면은 365일 딱 쉬는 날 한번 계산해 볼까요? 첫째, 토요일, 일요일 쉬죠. 주 40시간이니까. 일요일 52시간, 52일. 토요일 52일. 이게 104일 쉬죠. 그 다음에 여성들은 생리휴가 그래서 보건휴가 있어요. 보건휴가.
이게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또 12번 빼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우리나라에 공휴일이 있어요. 4대 공휴일, 제천절 이런 게 며칠이에요? 14일 있습니다. 14일이에요.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휴가가 있어요. 여름휴가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0일 정도 됩니다. 이게 며칠 정도 됩니까? 10일 정도 됩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연차 휴가가 있어요. 연차가 며칠이에요? 15일 정도 됩니다. 15일. 이거 합치면 얼마입니까? 155일 나와요. 155일이면 365일 중에 어떻게 해요? 210일이잖아요. 210일이면은 하루 1.3일이라고 하루 쉬고 1.3일이라고 하루 쉬는 거예요. 그럼 155일만 휴가가 있느냐? 자영업자 말고 좋은 회사예요.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에. 여러분, 여기에 뭐냐면은 대체 휴일 같은 게 있어요. 요번에 올해 하기로 한 게 뭐예요? 크리스마스 또는 4월 그 부처님 오신 날 같은 대체 휴일 같은 경우 있어요. 대체 휴일 빼준다 그러죠? 예. 이거 한 이틀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코로나 같은 걸로 안 가갖고 한 일주일씩 할 수 있잖아요. 병가 같은 거를 보통 한 일주일 써요. 법정 휴일 같은 거. 그 다음에 예비군 훈련 같은 경우는 또 빼주잖아요. 네. 훈련. 네네. 그 다음에 경조사 있습니다. 경조사 같은 것도 빼줘요. 장인이 돌아가셨다든지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5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쭉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냐? 실질적으로 17일 정도 빼면은 한 100, 여기 15일 정도 계산해 봅시다. 170일 정도예요. 그러면 365일에 170일 빼면은 며칠 남아요? 195일 정도 남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1.2일 일하고 하루 쉬고 1.2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거예요. 정말로 180. 어려운 데는 180일인가요? 어려운 사람들 누구예요? 하루도 쉬지 못하는 자영업자, 영세사업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노동조합 제가 옛날 노동운동원이라고 감옥 갔다 왔는데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쉴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어렵고 장시간 시달리고 이런 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산재가 가장 많다 그래요. 산재도 특정 업종에 몰려 있어요. 어디에? 건설. 예. 그 다음에 옛날 기계산업에 좀 모여 있지. 네. 나머지 사무직 이런 데 산재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특정 업종을 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이거를 선전선동하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실제로 그렇게 많이 일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이번에 학교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런 데 물어봤어요. 연 며칠 근무합니까? 요번에 학교 비정규직 파업했잖아요. 네네. 195일 한대요. 학교에서 그 밥하고 예. 이런데 그럼 195일 중에 하루 쉬고 하루 일하는 거예요. 근데 거긴 또 방학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학 네, 빼니까 이제 일을 더 덜 하는 데다가 또 뭘 하냐? 저녁은 안 하잖아요. 요즘엔 저녁도 합니다. 저녁 안 하는 데가 많아요. 숙식도 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그 다음에 무지하게 넓잖아요. 이렇게 10평 규모의 자영업 아니잖아요. 그렇죠. 넓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정말로 후진국이고 나쁘고 세계에서 가장 산재도 많고 노동시간 길고 후진국이다 그러는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이것은 주 69시간 일처럼 네. 굉장히 프레임이 왜곡됐다. 왜곡된 연유는 어디가 있는가? 네. 그것을 관장하는 노동부가 안이한 자세로 그냥 대충 해가지고 저런 문제를 네. 유발시켰다. 그래서 저 부담을 누가 지느냐? 대통령이 지고 있기 때문에 네.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우리 국민노조의 생각이에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이게 자세한 건 얘기를 안 했지만 네. 산수를 이렇게 풀어보면은 저 69시간이라든가 저 민주노총에서 얘기하는 게 얼마나 황당하고 극단적인 경우를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하는지 알겠죠?
실질적으로는 뭐 일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면 연차를 다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일하다 보면. 근데 이제 못 쓰는 거는 월급으로 다시 나오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일을 너무 많이 시킨다. 그거는 너무 왜곡된 프레임인 것 또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네. 내가 애도 하나 더 생겼고 그래서 네. 나 일을 좀 더 할래. 그쵸. 더 이런 분들도 계셔요. 네, 아까도 그 댓글 중에서도 요즘에 그 아까 식당 하신다고 했는데 네. 그 아주머니 그 일하시러 오시는 분이 쓰리잡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왜? 요즘에는 그렇게 투잡 쓰리잡을 많이 합니다. 왜냐? 네. 주 52시간 콱 못 박아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일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 그다음에 놨지 않습니까? 주휴수당으로 네. 뭐냐면 15시간 일하면은 하루치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14시간만 시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이가 좀 어르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최저임금을 못 받아도 네. 그냥 어디 가서 조금이라도 난 네. 일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런 얘기한 분들 분이 계시거든요. 엄청 많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다 못하게 해요. 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을 막 너무 경직되게 법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그런 해놨기 거예요.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네. 영국은 어떻게 해요? 노사 합의로. 네. 근데 우리나라는 노사 합의로 하면은 힘이 사장이 세기 때문에 노동자를 노예처럼 부린다. 이거 안 된다 이러는데 근데 요즘에 여러분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네. 학력이 제일 높습니다. 그쵸.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당하고 누가 일합니까? 그렇게 그 회사, 당하고 일할 사람이 그 회사를 안 가죠. 없죠. 그쵸,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선전선동을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69시간으로 동네마다 프레카드를 해서 과로사를 조장한다는 저 프레카드는 광우병 괴담과 네. 동일하다. 만약에 외국 네. 선진국처럼 노사 자율로 일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노동자는 24시간 철야를 1년 내내 해도 된다. 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네. 사례를 일반화시켜서 주장하는 것 이것을 뭐냐면은 광우병 선동이나 광우병 똑같습니다. 선동하고 네.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를 이렇게 증오, 선동으로 몰고 가서 네.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 네. 이것을 국민들이 눈을 똑똑히 보고 그 사람들 이 다음에 아까 네. 얘기했잖아요. 그런 유해 인간들을 네. 개체수를 조절해야 된다니까 다 없애면 안 돼. 예? 내년에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인간이니까 네. 총선 때 네. 그런 유해 인간들을 개체수를 조절해서 적당하게 있어야지 이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국민들 피곤합니다. 사회 악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맨날 갈라치기 하지 않습니까? 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네. 이건 노동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일하는 근로자는 약자고 네. 사용자는 그 사장은 뭐 악이고 근로자는 선이다. 이런 등식은 맞지 않습니다. 이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예전처럼 제조업이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20% 미만입니다. 네, 지금은 자영업자분들 훨씬 더 많죠. 아까 저거 봐요. 네. 주 69시간 근무제. 대통령은 칼퇴근, 노동자는 과로사. 여러분, 저게 선전선동 아니에요? 아니, 진짜 수준이 정말 저질스럽습니다. 저렇게 해놓고 막 네. 요새는요 재벌이라고 갑이 아니에요. 요즘엔 아닙니다. 옛날 대한항공 네. 그 회장 객사한 거 봤죠? 아, 대한항공 네, 그쵸. 그 딸내미 국민 XX 여자 된 거 네, 봤죠? 국민 밉상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회장 부인 네. 미친 XX 된 거 봤죠? 아, 정말 요새는 그런 세상이에요. 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래서 주 아직도 69시간 근무제 네.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노사 자율로 노사 합의로 네. 그러면은 24시간 일 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뭐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선전선동은 제발 그만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네. 그렇게 후진국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막 저희도 뭐 우리나라가 북한입니까? 아니죠.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 시장이 유연성이 생겨야지 우리 일자리도 더 많아지고 신규 채용도 많아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럼요. 청년 일자리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이 민노총이 안 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노조가 노동 계획을 네. 하려고 하는 거는 세 가지. 네. 청년 일자리, 노동현 양극화 해소. 예, 왜냐면 그렇죠.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무 먹냐 이런 게 있어요. 네네. 세 번째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네.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네. 나라가 발전하기 때문에 노동개혁을 하자고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런 노동개혁은 뭐예요?
노동 귀족 세력, 기득권 세력이 양보를 해야 돼. 다시 얘기하면은 고통이 좀 수반되는 거예요. 이걸 그쵸. 각오하고 조그만 고통을 견뎠을 때 좋은 사회가 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운동하러 가면 엄청 힘들잖아요. 푸시업하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운동을 잠깐 힘들지만 하는 이유는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죠. 약간 운동할 때는 힘들지만 네. 운동함으로써 건강해지고 네, 그럼으로써 우리한테 행복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의 고통, 운동 고통을 감수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노동 계획은 그런 거예요. 운동과 같아요. 약간의 고통을 감수해야지만이 맞습니다. 건강하고 네. 밝은 사회가 이루어지므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노동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쵸. 한번 보면 우리 사회에 재밌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 69시간 근무제 저것이야말로 네, 광우병 선동과 동일하다. 여러분 69시간 일한 사람은요 네, 자영업자 나홀로 사장밖에 없어요. 그렇죠. 요새 69시간 일 시키면 아무도 일하지 않고 설사 시켜도 다 돈 줍니다. 돈 안 주면 어떡해요? 노동부에 신고만 해도요 알아서 다 받아주고요. 다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누가 어떻게 왜 잘 돼 있는지 알아요? 제가 과거에 네. 노조위원장 하면서 네. 감옥도 가고 우리나라 노동법이요 세계 수준으로 잘 돼 있습니다. 제가 너무 열심히 싸웠나 봐요. 네. 그래서 네, 지금은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약자고 일방적으로 탄압받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런 거 올바로 보고 하여간 이 저런 노동자 농민 뭐 해가지고 그 앞세워서 자기 정치적 헤게모니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이비 어떤 유해 인간들을 우리가 똑바로 보고 네. 다음 총선 돼서 반드시 개체수를 조절해야 돼요. 우리가 미국처럼 총이 있는 사회 같으면은 어떻게 네. 유해 조수를 어떻게 할 수는 있는데 네. 그럴 수는 없고 우리가 가진 힘이 투표권밖에 없어요. 예석하게. 네. 그 모든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견뎌내서 그 이제 고통이 견뎌낼 때 네, 그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게 행복과, 미래가 옵니다. 네, 그렇죠. 운동과 똑같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3대 개혁을 강조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노동 개혁을 우선시하겠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쉽게 주변에 많이 전파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걸. 네. 민주당 같은 데는 자기 텃밭에서 네. 진보당을 당선시켜가지고 네. 첫날부터 윤석열을 공격하는 저격수로 활용하는 저 네. 전략을 국민의힘도 네. 유심히 한번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국민노조에선 이렇게 노동개혁에 앞장서서 열심히 민노총과 거대 악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국민노조는 헌법 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를 토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은퇴자, 자영업자, 실업자, 취업준비자 이 근로 의욕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입해 주셔서 저에게 힘을 주시면 더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몇 개 소개하고 끝냅시다. 인사드려야죠. 네. 네. 그래서 번호 한번 말씀드리고 소개 드릴게요. 네. ARS 1877-1665번으로 전화 주시면 ARS 가입이 가능하시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2720-5160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개만 더 소개를 드리면 유진님께서 주사파 민노총은 암덩어리, 전교조 민노총 없애버려야 나라도 살고 개인도 산다. 저런 거는 네. 없앨 수는 없고 법에 네. 개체수를 좀 조절을 해야 돼요. 네, 내년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하여튼 네. 오늘 또 열심히 네. 해서 우리가 하여튼 목사님이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하던 또 좋은 세상이 네. 내년 총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